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제주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경마에 제주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제주경마, 토요경마가 시행이 되고, 또 일요경마는 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경주수가 좀 늘었죠, 일요경마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주하고 이제 부산만 교차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부산 제주 경마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자, 연말 경마로 돌아가면서 부산 제주가 비중이 커지고 있고, 올해도 2013년은 휴장이 없어요. 휴장이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 자체는 상당히 빡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마 자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 경마가 원래 제주 경마가 시행이 됐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고 적중하기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차로 시행되는 제주 경마와 제주 경마가 풀로 시행이 됐을 때의 제주 경마는 그 난이도가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산 경마 자체도 또 이 부산 경마, 서울 경마가 없이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됐을 때는 또 역시나 배당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제 제주 경마만 금요 경마에서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니까 한 경주 한 경주 여러분과 공부하는 자세로 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제주 경마에서의 강타의 강세, 제주 경마도 공부하는 강타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듯이 제주 경마 UCC도 벌써 1년을 넘게 찍었어요. 1년을 넘게 찍었고, 제주 경마 UCC 경마 방송을 강타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은 좀 시행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을 해봤을 때 강타가 이 제주 경마 역시도 남들보다는 조금 앞선 UCC 경마 방송을 시작하면서 좀 캐리어라든지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지 않느냐,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교차 1경주부터 한 경주 한 경주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3조에서 1번 천공사와 7번 백군이란 동반 2두 출조마가 있고, 16조 마방에서도 4번 최상부멀과 6번 가소광비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의 특징은 현군 성장마간의 일전이라 항시 이변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팔리는 마필들도 많이 있는데, 13조 마필, 13조 고영동 마방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기대치 7번 백군입니다. 항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또 능력도 괜찮습니다. 16조 마방에서는 6번 가소광비랑 안덕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 두 마필이 기본적으로 승부 의지 경쟁에 강하게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각각의 동반 2두 마방에서 승부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7부 백군은 근간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다가 보여주면 부진하나, 이번엔 이제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경주하고는 좀 다른 편성이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을 하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7번 백군 역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자, 요 마필은 또 상대적으로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어요.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6번 가소광비는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은 우수합니다. 현재 능력은 우수하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7번 백군을 6번 가성왕비보다 좀 더 세게 봐주고 싶다. 하지만 이 두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번 경주시 강타가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바로 8번 청동검이란 마필입니다.
권진영 기수, 신인 기수죠. 자, 근간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소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현 능력 자체가 입상권 진입 가능하고 패턴적으로도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짝, 신인 기수라는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등짝 자체가 미비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우수하기 때문에 8번 총동검은 이번 편성에서 배팅에 축으로 놓고 축마로 놓고 역으로 공략을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8번, 7번 난통에 6 놓고 7번, 8번 요 세 마리만 갖고 제주교차 1경주에 임해볼 수 있다. 여타 마필들보단 이들 마필들이 성장마 단계에 있지만 잠재력이나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2경주, 제주 2경주죠. 오늘 교차가 아니죠. 제주 2경주. 이번 경주의 특징은 전개산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취입형 마필들의 득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19조 마방에서 4번 별도봉과 8번 맹활약을 출전시키고 있어요. 19조. 4번 별도봉과 그 다음에 8번 맹활약. 이 두 마필을 출전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런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는 배팅권의 충만은 9번 물매화라는 마필입니다. 왜 물매화를 배팅의 축으로 놓고 때리느냐? 데뷔전 시 철저하게 탐색 일관을 하며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줬으나 직전 2전째를 맞이해 선행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취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며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 마필로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편성 자체가 느린 경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 2전째에 9번 물배아가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특히나 취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9번 물매화를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9번 물매화를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김영석 기술을 개성을 시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번 웅장한입니다. 사실 김영석 기수하고 항태성 기수는 약간 연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3조 마필 고영덕 마방의 타조 기수로 김영석 기수가 자주 기생을 하기 때문에 김영석과 항태선의 조합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또 제일 잘 탄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노장 기술이고 신의 중고참 기수로서 항태선이 뭐 신에 가까워요. 한 중참 정도 되지만 굉장히 잘 타는 모습 기수잖아요. 일본 웅장한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경쟁력 신장된 모습을 보여준 마필로 이번엔 느린 경주를 만났고 취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웅장한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8번 맹활약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과 4번 별도봉, 두 마필이 있어요. 요거는 권진영이가 타고 이건 정명일 기수가 기수하고 있습니다. 이 9번, 1번 조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19조에서 출전하는 8번 맹활약 아니면 이 4번 별도봉이 초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8번 맹활약이란 마필은 1경주 이후 한 번 더 이제 권진영 기술을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자 모두 동반 상승하며 서서히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약간의 공백기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8번 맹활약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4번 별도봉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치아 이상으로 경주가 취소가 됐습니다. 경주가 취소가 된 마필인데 이번에는 느린 경주를 만나 선행력 상승 가능성이 높아 전개 2점을 갖고 있어요. 전개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명일 기수의 등짝이라면 이 편성에서 초반 전개 2점을 갖고 끝까지 버팅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 치아 이상을 갖고 있어 이 치아 이상으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마필의 잠재력은 4번 별도봉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경주에서도 9번 물매하는 배팅의 축이고 9번 1번 쪽에 승부를 하고 여기에 구놓고 4번 8번 정도를 받치고 가는 전략. 그래서 9번 물매하가 이번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전의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제주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경주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 제주 3경주는 전개의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다. 딱 3두만 갖고 때려봅니다. 딱 3두. 전개의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 자, 일단 10조에서는 7번 꿈의 장사와 9번 천마상석을 출전을 시키고 있고요. 21조 만방에서는 6번 초록기쁨과 10번 절대감입니다. 자, 일단 전개상 상대적인 선행마가 있어요. 상대적인 선행마. 그게 누구냐? 바로 6번 초록기쁨이라는 마필입니다. 아주 빠른 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적 선행마라는 얘기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6번 초록기쁨이. 이번 경주시 비교적 느린 경주를 만나 상대적으로 편한 선행에게 호기를 맞이한 마필로 6번 초록기쁨이. 여기에 이제 근간 걸음의 신장세 또한 뚜렷해. 이번엔 전개상 선행이고 오랜만에 승부 기수가 안착을 했다. 전현준이라는 기수가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마필도 21조 마방에서 6번 초록기쁨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으면서 전현준이란 타조 기술을 기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승부 의지 또한 강력하게 걸려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킨다. 자, 다음은 7번 꿈의 자랑이란 마필입니다. 김일환 기수. 김일환 기수는 제주 경마 쪽에서는 추임마를 가장 잘 선호하고 또 잘 타는 기수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선행마보다는 추임마에 일가견이 있는 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번 꿈의 자랑은 근간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로 그나마도 현보유한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 보유한 능력 가장 우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또 여기에 이 능력 자체가 가장 안정된 전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7번 꿈의 자랑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 뭐예요? 당연히 이 정도면 충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 꿈의 자랑은 편성상 충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4번 송악창출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권동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편성에서 권동석 기수는 강하게 승부수를 던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주시에. 이 데뷔 이후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에도 적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마필들은 이번이 정점에 달았을 때 맥시멈, 그러니까 계속 그 경주력을 끌어내니까 맥시멈에 달하면 이 경주력이 하강 가능성이 높잖아. 이렇게 계속 끌어냈으니까 바로 이 점이 이제 불안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4번이 송악창출의 마필은 실질적으로 7번, 6번, 4번 이 세 마리의 전력이 가장 우수한데 6번 초록기쁨은 상대적인 선행만 하는 점을 봐서 7번, 6번으로 거의 단통으로 때리면 되고 여기에 놓고 4 놓고 6, 7만 때리면 방어를 하면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제주2교차 6경주는 무난히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제주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제주경마 승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승부처. 제주 4경주.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요 편성도 4경주도 딱 3두만 갖고 적중이 가능한 경주예요. 더도 말고 딱 3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통이 유력한 경주인데 여기에 이제 보병마가 한두 있어. 보병마가 한두가 있는데 그 보병마를 바치고 안 바치고도 당일 현장에서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승부 의지가 현장에서 나오니까 요번 4경주는 아무래도 이 단통이 유력한
단통과 단방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 아직도. 단통은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단통이라는 것은 통으로 단통, 전체적인 거를 단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측면에서 요만큼을 단통으로 때리고 요만큼은 방어를 한다는 의미의 단통이고, 단방은 이게 없는 거지. 받치는 막건이 없이 순수 단방을 단방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도 요 사경주는 한 마리를 받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단방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지, 그거는 따지러 보는 경주인데, 뭐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제4경주는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승부처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전개민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4조 마방에서 이제 2번 강한 반전과 6번 공차성이라 마피를 출전을 시키는데, 6번 공차성. 일단 이 중에서는 2번 강한 반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곽용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일정한 경주력을 보여줘 아무래도 큰 폭의 경주력 상승을 기대하기엔 2%가 부족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끌어내다 이렇게 요 근간 3번 이렇게 안정된, 이게 말이 안정이지, 안정은 정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끌어내는 건 이건 안정이지. 안정이지만 안정에는 정체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2번 강한 반전이란 마필은 큰 폭의 경주력 상승을 기대하기엔 2%가 부족한 마필에는 분명하나, 이번 경주 시에는 지속적인 경주의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취입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 강한 반전이란 마필은 4조 마방에서 승부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번 강한 반전은 4조 마방의 승부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3번 적하수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아직까지도 이제 선행력이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직전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을 보여줘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로 아무래도 직전 급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현재 보유한 능력상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 3번 적하수는 이편성에서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요. 자, 여기에 1번 요격기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배성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일단 전개상 선행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고, 직전 2절자를 맞이해서 선추인년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며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자,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대적인 편한 선행입니다. 상대적 편한 선행. 타 마필이 느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편성 자체도 한라 4등급 900m 별정 경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준 능력이 베스트라고 보시면 안 되긴 합니다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3번 적하수호는 이 편성에선 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강한 반점은 근간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3번, 2번이 단통이고 1번 요격기는 능력도 괜찮지만 전개상 선행의 호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배성화 등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 선행에서는 1번 요격기, 선입에서는 2번 강한 3번 적하수, 그러니까 선행에서는 1번 요격기, 선입에서는 3번 적하수, 취입에서는 막판에 2번 강한 반전이 날라오는 그림. 이렇게 해서 전개민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 3번, 2번 단통에 1 놓고 2, 3. 자,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제주 제5경주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경마 전문가가 아닌데 전경주를 혼자서 예상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제주 육경주는 오늘 강타에 제주 경마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자, 어저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한국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약간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과연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아버지의 그 후왕을 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카리스마 측면에선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장점은 일단 비리 같은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신 분이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단점이라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카리스마와 이 정권 장악력이 어떨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 뭐 이제 이미 뽑혔으니까 잘 믿어야죠, 우리가.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주교차 육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태 제주경마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 제주교차 육경주인데, 요 경주도 저는 딱 3마리면 될 것 같아요. 딱 3마리면 될 것 같은데, 그 3마리 자체가 인기가 있는 마필들이 아니라, 인기가 다소, 미지근한 마필들 위주로 3마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3마리 중에서, 2마리를 뽑아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1마리 배당마까지 안고 가서 딱 3마리로 중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자, 배당판의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 배팅이 필요한 경주다. 자, 딱 3마리 갖고 멋지게 때려볼 수 있는 제주교차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7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 7경주. 자, 이번 경기는 근간 상승세의 전력차 미세한 마필 간의 일전이라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의 축으로는 8번 성은민이라 마필을 가져갑니다. 이게 축마입니다. 왜 축이냐? 데뷔 후 꾸준히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는 마필로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 가능성이 높고 드러난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한 만큼 편성상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한다. 자, 여기에 누구를 또 가져갈 수 있느냐? 후창마가 문제인데 6번 알자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푸른 미래라는 마필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1번 고갈산이라는 마필이 입상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5번 푸른 미래가 이게 인기를 더 모을 것 같은데. 직전 1200m에 첫 출전하고도 나름 경주력은 하강했지만 경쟁력 부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로 이번 경주시 선행력은 하거나 주입력 측면에서의 급상승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얘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요 마필이 직전에 1200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푸른 미래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받치기로 때려보고 싶으네요. 그 다음에 6번 알자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입상을 한다면 얘가 얘랑 파트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6번이 알자. 이 강수한 개수기 때문에 등짝 자체도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렇지만 요걸 때려보고 싶은 이유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로 이번엔 전개상 이제 선행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선행만 나서준다면 등짝 자체가 미비하더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요 이제 성은미는 항태선이가 타던 마필이고 또 항태선이가 자유자재로 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개 2점을 갖고 있는데 6번 알자는 강수환이가 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번이 선행을 가고 얘가
8번이 따라가면서 얘를 이제 직선까지 잡지만 않고 간다면 6번, 8번 막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선행을 못 가고 얘가 경주를 주저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6번 알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힘들 거에 방어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푸른미래고 1번 고갈산 역시도 근간에도 선행력 부족으로 다소 경주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선행력을 못 끌어내니까 선행력 부족을 보이니까 한계에 다다른 느낌을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선두권이 아주 빠르지가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얘네들이 선행을 가는 편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고갈산까지도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고로 이번 경기는 8번 성은미인의 6번 알짜를 8번 6번 쪽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8 놓고 1번 5번 정도만 방어하는 제주 7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경주를 한 경주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쉬워요. 경주 끝나면 그거 못 맞힐 사람 누가 있어? 다들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지가 그냥 뭐 경주만 끝나면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틀린 것처럼 다들 박사님이시지 뭐. 그렇듯이 경마는 끝나기 전에 얘기해야지 끝나고 나면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아니다는 얘기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제주 경마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주 경마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요번 경주는 제주 세 번째 승부처예요. 제주 제8경주가 제주 세 번째 승부처인데 요번 경주의 특징은 배당판의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 배팅이 필요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13조에서는 5번 유수무영물과 8번 혼디모형이 출전을 하고 있고 15조에서는 1번 다락국과 9번 백호태우가 출전을 하고 있고 신상선마주가 1번 다락국과 백호태우를 출전을 하고 시키고 있는데 이 편성에서는 강축이 있습니다. 강축이 있어요. 강축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배당판에 이제 인기마가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을 당일날 배당 여부를 봐서 요거를 자를 것이냐 아니면은 인정을 하고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인정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니까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중배당 단통으로 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승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 제8경주는 이 무조건 적중과 중배당 단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승부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 8경주에서도 멋지게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9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자, 제주 9경주. 이게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로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편성에서도 이 강타의 축마가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지만 강축이 있어요. 강축이 있고 여기에도 단통 막건이 실질적으로 좀 덜 팔릴 것 같아. 이 강타의 단통 막건이 좀 덜 팔리고 다른 복병권 마필들이 2두가 있습니다. 복병마가 2두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인기를 덜 먹더라도 얘네들이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축의 단통은 중배당 단통을 의미하고 복병 2두가 승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당이 좀 짭짤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주구차 9경주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에서도 멋진 적중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제주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 10경주. 요번 경기는 강타의 이제 제주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한 마리의 센스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힌트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번이 태평대로라는 마필이에요. 태평대로라는 마필인데,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이 태평대로를 무조건 축으로 가져갑니다.
1번 태평대로를 무조건 축으로 가져간다. 얘가 제일 센 말이에요. 이 편성에선 얘가 제일 센 말이기 때문에 얘가 못 들어오면 그냥 못 맞힌다고 생각을 하면 돼. 제주 10경주는 1번 태평대로를 놓고 승부를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태평대로를 때리고 갖고서 무조건 적중을 시켜드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이런 경주, 이런 마필들은 뭐 그냥 틀릴 때 틀리더라도 무조건 가져가는 경주다. 제주 11경주. 오늘은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 경마 UCC 메인 승부처. 한라 1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죠? 예, 교차 경주로 계속 접했던 승부처죠. 접했던 마필들이잖아요. 이번 경주는 사실 키포인트가 누구냐면 9번 담덕이란 마필이에요. 9번 담덕. 얘를 어떻게 할 거냐가 UCC 메인 승부처의 키포인트인데 지난번에 움켜잡고 황태선이가 꽉 재고 초중반 레이스를 전혀 제어성 말벌이 보이고 종반에 가서 딱 풀어가지고 제대로 때렸지만 앞선이 빠르기 때문에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번 담덕이 이 편성에서 또 한번 황태선 기수가 계승을 했는데 강한 승부 의지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편성은 무조건 중배당 이상이 터지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 경주는 인기마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배당 이상이 강력하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11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12경주입니다. 요거는 풀어드리죠. 마지막 경주인데. 이 편성은 이제 출두수는 적지만 정계상 선두권 경합 가능성이 높아 손추입형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000m 경주인데, 예, 잉크가 잘 안 나오네요.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당연히 2번 항제대보와 1번 선봉대장군입니다. 그러면 얘는 선행 1변도의 마필이고 근간에 얘는 선행과 손입이 다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편성상으로 사이즈상으로 1번 선봉대장군이 세지만 이 편성에서는 항제대보가 더 셉니다. 왜? 이 1번 선봉대장군은 사실상 어떤 맥시번적인 능력을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2번 항제대보는 선행만 나서준다면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1번 선봉대장군보다 2번 항제대보가 훨씬 더 센 능력을 갖고 있고 2번 편성에서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영상신호라는 마필인데 영상 시리즈가 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신호와 영상불빛. 그런데 이 두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영상신호가 지난번에 과부중의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쉽게 얘기하면 능력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능력을 소폭만 끌어낸 거거든. 그러면 자기의 베스트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영상신호는 가부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만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2번, 1번 이런 선두권의 마필들이 경합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영상신호를 빼뜨게 축으로 놓고 갈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4번 영상불빛은 출전마 중에서 이제 추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야. 선행력이 부족한 것이지만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6번, 4번 영상 시리즈끼리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피울 수 있는 놈이 2번 항제대부가 선행만 간다면 충분히 고춧가루를 피울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6번, 4번 단통에 2놓고 46. 그리고 1번 뭐 선봉대장군이나 이런 마필들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안 보고 싶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제주 12경주도 7마리 경주이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제주 금요경마가 이제 제주 12개 경주 시행이 되는데 이 12개 경주의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경마 역시도 자신감과 나름대로 근간에 꾸준히 해왔던 강타가 한번 멋지게 우승을 선전을 해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강타에게 많은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오늘 이따가 서울 경마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